그런가 하면 차남이 이 대표 대통령 캠프에 합류했는데 전직 보좌관은 아빠 찬스를 써서 스펙용으로 대선 캠프에 참여시킨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2021년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대위 조직도 TF단장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정책본부 팀원의 차남이 올라가 있었어요. 대학 편입 준비로 휴학 중. 김병기 의원실에 근무했던 보좌진, 소위 스펙용으로 참여, 업무에 적응 못해 임명장에 도장 찍는 단순 업무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차남이 이른바 스펙 쌓기로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자,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학생위원회라든지 네네. 이렇게 또 원래 할 만한 뭐 아빠 선거운동을 도왔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별도 경력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난데없이 정책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좌진이 관여한 걸로 저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스펙을 다음번 대학원 가는데 써먹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책본부에서 일했다라는 거를. 그랬는데 그 정책본부에서는 막상 일을 하는 거는 실제 공약을 만들거나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거기 오는 사람들 임명장 발부하는 도장 찍는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일반 행정직들이나 말 그대로 단순 업무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저기서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의 실력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일을 한 다음에 적절하지 일을 한 게 아니면서 마치 정책적인 일을 한 것처럼 하고 다음번 본인 경력을 만드는데 또 써먹은 것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들의 이제 편입 과정에서도 뭔가 아빠의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더해지는 거죠, 그럼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문제되는 사실 더 짚어볼까요? 지금 당에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회사에서의 경력도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어떤 회사에서의 경력을 통해서 숭실대에 갈 때 그 회사 근무 경력을 통해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회사에 김병기 의원이 힘을 실어줬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만 마침 문제되는 이 차남이 그 회사에서 근무한 직후에 문제되는 경찰서 사업을 다 따갑니다. 예, 그 회사가 무려 22억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캠프 가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리고 숭실대 편입을 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회사에 가는 데 있어서도 네네. 주고받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경찰이 계속 봐주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기 의원하고. 그런데 그 김병기 차남이 취업했던 그 업체가 그 차남이 근무했던 직후에 경찰청 업무만 22억을 수주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쫙 깨지는데요. 정말 일일 일병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이 국정조사나 또는 김병기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경찰하고의 유착 관계가 파면팔수록 나오고 있는데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 특히 국가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편의를 봐주는지 부분은 이 공천과는 별도로 또 중대하게 한 축의 비리로 보여집니다. 네. 자, 관련 보도는 아직 좀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병기 의원 측이 구의원 출마에 이른바 경력 부풀리기 코치를 한 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역시나 전직 보좌관들 주장인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병기 의원 보좌관이 전직 구의원 A씨에게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학 교수 표현을 사용하자 그러자 구의원이 겸임 교수인데요? 정직한 구의원. 그러자 보좌관이 아이 대학 교수라고 하는 게 깔끔합니다. 겸임 교수인데요? 아이 대학 교수라고 하는 게 깔끔합니다. 결국 허위 경력 기재로 유죄 판결. 이건 제대로 된 코치도 아니었네요. 김관선 변호사님. 자, 겸임 교수인데요? 지금 저게 이제 경력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 보면 이제 검사들도 사실은 이제 선거 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 선거법 정말 자세히 읽어보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에 사실은 구의원이랄지 선거직에
나가게 되면 이런 부분을 참 알기 어려워요. 그러면 경력직이라고 하면 뭐 경력에 뭐 구의원이었는데 우리가 겸임 교수, 뭐 시간 강사, 사실 이런 것들은 교수로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교수는 이제 전임 교수, 정교수, 조교수 이제 이런 교수를 의미하는 건데 아니 그 경력에 그냥 겸임 교수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겸임 교수라고 쓰면 되는데 정 교수보다 더 낮거나 높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확히 쓰라는 취지인 거죠. 그럼 일주일에 보면 공천을 김병기 의원이 공천을 줬잖아요. 그런데 겸임 교수라고 하니까 이거 교수 아닌데요 하니까 그냥 교수 쓰라. 그렇게 보좌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력 이런 것까지 과연 이렇게까지 막 개입을 하면서까지 이걸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천 관련해서 이제까지 명확하게 진술서 쓴 사람이 2명이잖아요. 그럼 그중에 한 명은 이미 경찰서 가서 나는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줬다고 하면 자기도 처벌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운데 줬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불리익이 돌아오는데 그러면 사실 뭐 차남뿐만 아니라 지금 구의원 뭐 출마자들 또 지금 뭐 최근에 다시 불거지는 것이 다른 구의원 출마자들부터도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분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 자체를 무엇을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이걸 국회에 출마하고 정치를 하는가?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명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가족의 어떠한 뭐 법인 카드를 써가지고 가족의 평화나 또 차남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했던 어떤 직권 남용적인 요소들, 더군다나 뭐 인천까지 구의원들까지 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 어떤 본인 자체의 어떤 부패의 끝이 어디인가를 모르겠어요. 한 달 여유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꾸질꾸질한 모습을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관련해서도 이분이 다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나온 거 이외에도 좀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탈당을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탈당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종말의 끝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김관선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